최태원 회장 관련해가지고 이혼 관련해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실질적으로 이혼한 거죠. 뭐 이혼한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회복될 가능성은 전 없다라고 보고 왜 회복될 가능성이 없느냐? 이게 최태원 회장이 2017년도에 이혼 조정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조정이 안 되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시작했는데 그 소송을 시작한 게 2018년 2월 19일이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거의 2년 동안은 노소영 관장이 이혼 안 하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혼하기 싫다. 왜냐하면 가정을 지켜야 된다. 단순한 가정이 아니잖아요. 저 가정은 대한민국의 재벌 그룹이잖아요. 우리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가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이혼해가지고 집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우리나라 국가 경제적으로도 안 좋다. 그래서 내가 그냥 다 품고 내가 다 참을 테니까 이혼하지 말자라고 했다가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노소영 관장이 뭐를 했느냐? 반소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최태원과 노소영 두 사람은 실질적으로 2019년 12월 4일에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혼하자라고 소송을 갖다 했어요. 그리고 계속 이혼 안 한다. 이거 나 이혼 사유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다가 그래 이혼하자. 그럼 이혼의 의사가 합치된 거 아니겠습니까? 반소장이 접수된 그 날짜가 실질적으로 이혼의 의사가 합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반소장이 언제 접수가 됐느냐? 2019년 12월 4일에 반소장이 접수가 된 거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2019년 12월 4일에 두 사람은 이혼한 것으로 그 신분적으로 혼인 관계는 그때 실질적으로 해소된 거나 마찬가지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4년 반 가까이 지리하게 다툼은 무슨 다툼이냐? 결국은 돈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이혼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그냥 이혼한다. 그 서로 간에 이제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해소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녀들 양육하는 거. 얘를 내가 키우냐, 내가 키우냐. 요즘은요, 제가 이제 이혼 소송 몇 번 최근에 그냥 좀 해보고 그러면은 어떤 경우는 양육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다 내가 키워야 된다, 엄마가 키워야 된다, 무슨 소리냐, 아빠가 경제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집안 그 성을 갖다가 정씨를 갖다가 어떻게 김 씨한테 맡기느냐 이러면서 싸웠는데. 지금은 어떤 경우에는 서로 네가 키워라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그 최태원 노소영 두 사람 사이에 그 자녀들이 있지만 다 성인이니까 양육권 문제는 없고 결국 남은 건 뭐냐? 돈이 남았다. 그래가지고 반소가 접수가 되면서 원래 이 이혼 소송이 그 단독 재판부였다가 2020년에 합의부로 이송이 됐고요. 그러다가 2년 한 3년 2020, 21, 22 한 3년 정도 그 1심을 갖다 끌어가지고 1심에서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판결이 반소할 때 노소영 관장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은 위자료는 3억 그 다음에 SK 주식 그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던 SK 주식의 42.29%를 요구를 했는데 그게 650만 주에 한 1조 3천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항소심 판결 받은 금액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1심 판결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산 분할이 665억이 나왔어요. 이게 공교로운 건지 뭐 판사가 일부러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재산 분할이 665억이면 그래서 왜 665억인가 제가 나름대로 추측을 갖다가 해봤는데 최태원 회장이 현금으로 갖고 있는 돈이 한 2천억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현금성 자산이 이 2천억을 갖다가 3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그 나누는 비율을 3분의 1하고 3분의 2 노소영 관장을 3분의 1, 최태원 회장을 3분의 2 해가지고 2천을 갖다가 3으로 나누면 거의 666 뭐 한 요 정도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저기 그게 그 3분의 2 그러니까 그 1000의 3분의 1이면 333이잖아요. 그럼 2000의 3분의 1이면 666이지. 그러니까 그런데 2천억보다
뭐 그 현금성 자산이 조금 적은 뭐 1900 몇십억이다. 이걸 갖다가 3분의 1로 나누면 665억 정도가 나오겠거니. 그래서 분할 비율을 3분의 1 대 33 대 66으로 나눈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만약에 저 같으면은 위자료를 1억을 인정을 안 하고 2억을 인정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667억이 나오잖아요. 근데 위자료를 1억만 인정하니까 665에다가 1을 더하니까 666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 그 희한하다 이렇게 딱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과 거기에다가 거의 곱하기 20이 딱 된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그 최태원 회장으로 하여금 이혼을 하게끔 만든 사람이 누구냐? 김희영 씨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김희영 씨, 상당한 미모를 자랑하고 계시네요. 어쨌든 그 김희영 씨가 1975년생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나이로면은 49세인데 옛날 대한민국 저희 같은 좀 올드한 사람들은 그냥 그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 먹는다고 치면은 그 옛날 나이로 치면은 50살인 거죠. 만 나이로 치면은 뭐 48세 뭐 몇 개월 이렇게 되는 거고,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국적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정식 이름이 클로이 희영 킴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직함이 뭐냐면 제주도에 뭐 포도뮤지엄인가 뭐 그런 게 있대요. 저 못 가봤는데 거기에 총괄 디렉터고 그 다음에 TNC 재단의 이사장이래요. 여기서 T는 누구일까요? 최태원이겠지. C는 누구일까요? 김희영 하면은 TNH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김희영 씨가 국적이 미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어 이름은 뭐라고? 클로이라고. 그러니까 클로이 희영 킴이니까 이때 TNC에서 C는 클로이다. 그래서 TNC라고 한 재단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2017년도에 만들어져요. 2017년도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최태원 회장이 그때 2017년도에 이혼하겠다라고 하면서 이혼 조정을 신청한 게 2017년도인데 그 즈음 해가지고 TNC라고 한 재단이 설립이 되는데 최태원 회장이 이 TNC 재단에다가 자기 이름 들어갔으니까 T가 들어갔으니까 20억을 출연하고 2018년도에는 10억을 추가로 출연하고,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에다가 최태원 회장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최태원 회장이 한 30억 정도를 갖다가 출연을 한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최태원 회장이 이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부터 정식 소송까지 쭉 진행이 되는데 이 TNC 재단의 이사장이 그 김희영 씨예요. 김희영 씨가 그 이사장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김희영 씨가 최태원 회장을 언제 만났을까? 어쨌든 그 김희영 씨가 초등학교는 한국에서 다녔대요. 저기 남산 밑에 리라 초등학교 있잖아요. 거기 되게 좋은 데인데 저희 어렸을 때 리라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노란색으로 뭐 유니폼 그 교복 입고 다니고 노란색 스쿨버스 타지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저기 되게 멋있는 학교구나, 좋은 학교구나 그랬는데 그 학교를 나왔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대 때인 91년도에 미국 가가지고, 그런데 미국에 갔는데 대학은 중국에서 졸업을 했나 봐요. 그래서 중국의 뭐 중앙미술학원 이런 데를 갖다 졸업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포도뮤지엄의 총괄 디렉터 역할도 하고 TNC 재단은 뭐 이런저런 좋은 일 많이 하는 데라고 하니까 거기 이사장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대에서 석사과정 뭐 조형예술대학원에 석사과정 다니다가 그만둔 모양이고, 그 다음에 연대 평생교육원 거기서 이제 MBA도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마 그 김희영 씨하고 최태원 회장이 만난 거는 2008년 6월 이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2008년 6월에 김희영 씨가 그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든요. 김희영 씨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2002년생이래요. 그러니까 뭐 2000년대 초반쯤에 이제 결혼을 갖다가 했겠지. 그래서 2002년에 아들을 갖다가 하나 낳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최태원 회장을 만난 게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2008년 6월에 김희영 씨가 전 남편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태원 회장이 옥중 서신인가 이렇게 서신을 갖다가
노 관장한테 보냈을 때 김희영 씨 보고 이혼하라고 한 게 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갖다 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2008년 6월에 이혼 소송 제기하기 전에 최태원 회장이랑 김희영 씨랑 만나고 있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2008년도 6월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11월 달에 합의 이혼을 갖다가 해요. 합의 이혼을 갖다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10년도에 최태원 회장하고 사이에서 딸을 또 낳아요. 그래가지고 2010년도에 딸을 또 낳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관계가 뭐 사람들이 모르지 않았겠습니까? 뭐 아는 사람들은 알았겠지만 그런데 최태원 회장이 그 혼외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게 밝혀져요. 어떻게 밝혀집니까? 최태원 회장이 스스로 오픈을 갖다가 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야씨 재벌 회장이 아니 뭐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면서 야 무슨 뭐 최 회장 무슨 뭐 정 회장 뭐 누가 무슨 뭐 숨겨둔 애들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뭐 우리끼리 그냥 수근수근 하는 건데 그런데 2015년 12월 29일에 최태원 회장이 공식적으로 빵 하고 터뜨리면서 나한테 딸이 있다 뭐 그런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정도 이야기가 나오면 뭐 부부 관계는 그거는 그 다음에 딸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노소영 관장은 뭐 당연히 그 이전부터 알았겠죠.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노소영 관장은 그 전에 충분히 알았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니까 아마 그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 보고 계속 이혼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 개인적인 추측인데 그런데 계속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갖다가 했겠죠. 그러니까 2015년 12월 29일에 2016년을 며칠을 앞둔 그때 최태원 회장이 이제 거의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17년부터 이제 이혼하겠다라고 그 절차가 진행이 되고 그러다가 2018년도에 그 이제 드디어 이제 소장이 접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김희영 씨가 공식적으로 그 사람들 앞에 그 드러난 거는요 2019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 PD님 그 SOVAC 그 소셜 밸류 커넥트라고 하는 행사 있거든요. 그것 좀 띄워주세요. 저게 2019년 5월 28일에 소셜 밸류 커넥트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이거를 주관한 데가 아마 TNC 재단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그거는 확실하진 않은데 TNC 재단인 것 같고 여기에 김희영 씨가 거의 처음으로 공개적인 자리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 한 번만 좀 제가 보내드린 거 있죠. 그 다음에 저 자리였던 것 같은데 조금만 확대해 주세요. 저 자리에서 그 최태원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저와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은 돈 이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대. 그 다음에 전부 사람만 관심이 있었대. 세상 문제를 통해서 사람에게 다가가는 방법이 목표가 됐고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 배우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를 최태원 회장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쭉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돈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무지무지하게 이렇게 잘 사는 분들도 계시구나. 저는 나도 관심이 없었으면 좋겠네. 그랬으면 좋겠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게 소박이라고 하는 그건데 SOVAC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소셜 밸류 사회적 가치죠. 소셜 밸류 커넥트라고 하는 그런 행사가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나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2019년도에 저런 그런 것들이 이제 딱 그 오픈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쭉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갖다가 해드리면. 2018년도에 소장이 접수가 됐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2017년도에 TNC 재단이 설립이 됐어요. 2018년도 2월 달에 소장이 접수가 됐어요. 2018년도에 최 회장이 이 TNC 재단에다가 10억을 또 추가적으로 출연을 갖다가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19년도에 그 소박 이거 뭐라고 한글로 뭐가 있던데 제가 한글을 적어놓지 않고 소셜 밸류 커넥트 2019에서부터 김희영 씨를 등장시키기 시작하고 그리고 2022년에
그 뭐야 구겐하임 미술관 뉴욕에 가면 제가 못 가본 것 같은데 뉴욕에 구겐하임 미술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겐하임 미술관의 이사회의 멤버가 돼요. 누가? 최태원 회장하고 그다음에 김희영 씨가. 왜? 김희영 씨가 전공이 미술이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2022년 12월 6일에 1심 판결이 나오는데 그때 666억으로 퉁쳐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좋은 판결 받았네라고 최태원 회장이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2024년 5월 30일에 항소심에서는 정반대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판결이 딱 나와 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을 쭉 드렸지만은 저는 굉장히 최태원 회장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개인적인 문제니까 뭐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 뭐 이런 뭐 영화 대사도 있지 않았나?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뭐 이런 대사 있지 않았나? 뭐 변할 수 있는 거지. 뭐 사랑도 상할 수 있어요. 사랑도 이렇게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 뭐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저는 첫 번째로 그 최태원 회장이 그 항소심 판결 나온 다음에 뭐 이제 대외적으로 또 이런저런 뭐 그 SK 수펙스에서도 뭐 이런저런 공표하면서 SK 뭐 임직원들한테 동요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뭘 잘못했느냐? 왜 노소용 씨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이러한 그 패착을 돋는가? 왜 이렇게 스스로 위란을 자초했는가? 똑같은 사람이 누가 생각이 나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이 나요. 아니 가만히 계셨으면은 아무도 모르게 그냥 넘어가고 뭐 사리 가지고 뭐 블라우스를 만들었는지 뭐 어쨌는지 뭐 비행기 기내식이 뭐 6,300만 원인지 얼마인지 뭐 타지마를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저 같은 사람까지도 까맣게 잊었을 거를 왜 굳이 또 거기에다가 그걸 갖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입방정에 오르게 만드나? 전 그 생각이 드는데 저는 최태원 회장도 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이렇게 그 위란을 갖다가 자초했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재벌 회장이면 재벌 회장답게 좀 무게 있게 행동을 갖다가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 결론이 나올 줄 예상을 못했다는 이야기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결국은 그다음에 여기서 핵심은 뭐였냐면요. 핵심은 현금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혼 소송 이렇게 쭉 여러 번 이렇게 해보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혼 소송 판결 받고 그 판결을 처리하는 이제 과정까지 이렇게 제가 쭉 이렇게 팔로우하면서 그러면서 봤던 거는요. 뭐냐면은 재산 분할 해가지고 그 현금으로 그 재산 분할하는 게 그 재산 분할 당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낭패를 볼 상황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집이 한 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집을 갖다가 그냥 반으로 나누자. 이게 나중에 훨씬 더 깔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뭐 남자든 여자든 간에 집을 갖다가 상대방 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 집을 갖다가 그 감정해가지고 그 감정가액의 절반을 나한테 줘라. 그러니까 20억짜리 집을 갖다가 남편한테 다 주고 그 중에 절반이 10억을 현금으로 나한테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집값이 막 뭐 벼락같이 올라가고 그럴 때에는 그거 괜찮아 보이네. 뭐 이 집이 20억이 30억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굉장히 그 위험한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무조건적으로 그 법에 따라 판결에 따라 가지고 현금 10억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현금 10억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다음에 집을 팔면 어떻게 됩니까? 양도세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도세 부담을 그 양도세가 또 한두 푼인가? 그다음에 급전 끌어들이고 막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분할하는 거는 특히 이제 그 현물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현물로 분할받는 사람보다 현금으로 분할받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엊그저께 그 최태원 회장보다 노소용 관장이
탈탈탈 다 정산하고 나면은 노소영 관장이 돈이 더 많을 수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이 아무리 재벌 회장이라고 하더라도 1조 3천억, 1조 4천억이잖아요. 1조 3,800억이니까 그 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돈 만들려면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그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세금 다 내고 나면 더군다나 4조가 아니라 3조밖에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실질적으로 최태원 회장하고 노소영 관장하고 재산 차이는 2천억밖에 안 되는데 그 2천억도 세금 내고 탈탈탈 다 털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노소영 관장이 몇 천억 더 재산이 많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재판이라고 하는 건요. 고등법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심에서 이겨가지고 잘 됐다 이렇게 해도 항소심에서 뒤집어지면요 1심에서 망한 것보다 더 나빠요. 그러니까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에서 패소한 게 차라리 낫지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에서 패소하면 감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 다음에 1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좀 마음 놓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그게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훨씬 더 그냥 심리적인 충격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도 없어요. 예컨대 1심에서 징역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똑같이 징역을 받아도 항소심 재판부는 아예 뭐 고생하고 그랬으니까 집행유예 풀어주자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1심에서 무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유죄 나와가지고 징역 받으면서 법정 구속되어 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였는데 그런데 노소영 관장 측은 어땠습니까? 1심에선 뭘 요구했냐면 주식을 요구했어요. 주식 달라고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소심에선 뭘 요구했습니까? 나 주식에 관심 없어. 나는 주식에 관심 없고 그 다음에 최태원 회장과 재산을 그냥 돈으로 그냥 나눠 갖고 싶을 뿐이야. 이렇게 전략을 갖다 바꾸니까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러한 전략이 맥힌 것이 아닌가.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뭐 최태원 회장 아직 건강하시고 그러니까 뭐 30년 더 살지 40년 더 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최태원 회장이 유고를 당하게 되면 상속 문제가 끼면 이게 지금 노소영 관장 측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김희영 씨 측 아이들하고 사이에 이런저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국은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이혼 소송 쭉 해봤을 때 엄마 편을 들든 아빠 편을 들든 누구 편을 들면 자식들하고 관계는 이전처럼 돌아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최태원 회장이 몰랐을까? 만약에 제가 최태원 회장의 변호사였다라고 하면 감히 이런 생각은 못하지만 예컨대 최태원 회장이 저랑 친구예요. 뭐 고등학교 동창이야. 그런데 이제 제가 변호사란 말이에요. 그럼 최태원 회장이 혁진아 내가 이러이러한데 내가 이렇게 알콩달콩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는데 좀 정리를 갖다가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이혼을 갖다가 할까? 그러면 저는 그냥 진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최 회장 그러면 안 돼. 아니면 제가 SK의 고문 변호사다 그러면 회장님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그냥 사랑은 아름답게 하시고 이거는 일반 가정이 아니니까 절대로 이거는 이혼 소송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 왜 이 이야기를 갖다가 안 했지? 왜 최태원 회장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 저는 그게 의아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진언을 했는데도 최태원 회장이 듣지 않았다. 그럼 그건 뭐 최 회장님 잘못이고. 그런데 결국은 이 뒤에는 김희영 씨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욕심이겠죠. 첫 번째는 내가 SK 그룹 회장의 정식 배우자가 되고 싶은 그러한 신분적인 상징적인 그러한 욕심이 있었을 거고 현실적으로는 내가 배우자가 돼야 75년생이고
최태원 회장이 몇 년생이죠? 60년대 초반생이니까 열 몇 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뭐 상속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에도 내가 그래도 정식 배우자가 돼야 그 최태원 회장의 그 재산에 정식적으로 이런저러한 그 뭐야 몫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김희영 씨한테도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을까 이런 이 생각을 뭐 노소영 씨가 몰랐겠습니까? 어차피 노소영 씨 입장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배우자라고 하는 공식적인 타이틀은 큰 의미가 없어진 지가 오래가 됐고 그런데 그 다음에 뭐 노소영 씨나 최태원 씨나 한 살 차인가 그러니까 뭐 같이 이제 뭐야 나이를 먹어가는 마당에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다 자식들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노소영 씨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이혼을 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김희영 씨하고 당연히 재혼을 갖다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애들은 어쨌든지 간에 새엄마가 법적으로는 그 새엄마하고 그 사이에는 아무런 그 법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아버지, 그 우리 애들 아버지가 이제 세상 뜨고 나면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내가 어쨌든 열심히 싸울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 이제 SK그룹, 결국 SK그룹이 뭐 우리 애들이 회장이 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사람이 회장이 될지 모르지만 사촌들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뒤를 이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 딸들이 SK그룹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혈연적인 관계니까 SK가 잘 되려고 하려고 해도 내가 여기서 뭐 잘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가지고 요런 제가 왜 장황하게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냐면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아직까지는 대법원에 상고를 안 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갖다가 했는데 판결 송달은 5월 30일 날 판결 송달을 받았으니까 아마 뭐 그 한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6월 6일이죠. 한 일주일 정도 시간 더 있다라고 치고 그 기간 동안에 상고는 하겠죠. 뭐 인치대가 막 몇십억이던데 인치대가 막 40억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 돈 뭐 아깝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국부가 세금이 뭐 20억 넘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국고에 뭐 그건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만약에 최태원 회장의 고문 변호사라고 하면 저는 회장님한테 회장님 현실을 인정하시고 적절하게 합의를 갖다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어드바이스를 할 것 같아요. 그다음 제가 만약에 노소영 씨 측의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관장님 뭐 적절하게 그 합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SK 그다음에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한테 주식을 줘야 돼요. 주식을 최소한 한 30% 노소영 관장이 요구했던 게 42.29%였거든요. 42.29%였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5% 정도 주식을 노소영 관장한테 주는 게 그게 맞지 않을까? 그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세금이라도 아끼지. 물론 이제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 최태원 회장이 그냥 빠득빠득 뭐 대법원까지 간 다음에 물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 뒤집혀가지고 뭐 다시 또 666억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그러면 뭐 또 그렇다고 치고 그렇지 않고 항소심 판결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주식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주면은 우리나라 세금 뭐 늘어나니까 뭐 곳간이 좀 채워지니까 나쁘진 않을 수 있을진 몰라도 최 회장의 변호사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뭐 어떻게 뭐 네가 뭐 잘했네 내가 잘했네 뭐 그 재산 뭐 SK 성장에 뭐 노태우 뭐 대통령 뭐 비자금이 있었네 없었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왜냐하면 부부 생활하는 기간에 늘어난 재산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300억 운운하면서 특히 뭐 조국 같은 사람은 뭐 어쩌고저쩌고 또 빽빽거리던데 조국 대표님은 남의 집에 관심 갖지 마시고 빨리 웅동학원이나 좀 정리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렇게까지 이제 세상이 소란스러워졌는데 적절하게 두 분이 만나셔가지고 뭐 30%가 됐든 뭐 35%가 됐든 뭐 40%가 됐던 그렇게 이제
그 적절하게 이걸 갖다가 분할을 하고 하는 게 서로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1대1은 아니거든요. 1심은 내가 이겼고 항소심에서 내가 졌으니까 1대1이다. 대법원 가서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이게 안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심에서 이긴 거는요. 항소심에서 지면 큰 의미가 없어져요. 오히려 더 큰 타격이 있는 거니까. 뭐 저보다 이렇게 굉장히 또 이렇게 유명한 변호사님들 양쪽에서 다 선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뭐 판결을 갖다가 받았던데 보니까 김시철 부장판사의 조카가 김앤장에 있더라고요. 그 뭐야 최태원 회장의 그 뭐야 그 굉장히 많던데 그 변호사를 여러 군데를 갖다가 선임을 했던데 그 중에 김앤장 변호사님들도 몇 분 계시거든요. 뭐 제가 아는 분들도 좀 계시고 근데 김앤장은 사실 법무법인이 아니에요. 합동법률사무소인데 어쨌든 법적인 구조는 합동이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도 뭐 김앤장이면 김앤장인 거지. 근데 그 김시철 부장판사의 형님이 또 변호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형님의 딸 그러니까 김시철 부장판사의 조카가 김앤장에 있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김시철 부장판사가 노서용 관장의 손을 갖다가 이제 번쩍 들어줘가지고 좀 또 그런 것도 뭐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어쨌든 양측에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들, 굉장히 누구 대단하네 이런 변호사들 그 다 양측에 선임이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이 뭐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죠. 그런데 이 정도 됐으면은 가장 유리한 거는 그 두 분이 그냥 적절하게 이게 합의를 보고 그러면서 이 세기의 그 이혼이라고 할까 뭐 세기는 무슨 어쨌든 이혼이면 이혼인 거지 잘 마무리를 갖다가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